샘플링 수만큼 노이즈를 잡아주게 되는데, 그림 안에서 어떤 영역은 더 많은 샘플을 필요하게 되고, 또 어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링으로도 그림을 깨끗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댑티브 샘플링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렌더링이 완료된 어떤 영역들은 더 이상 샘플을 주지 않고,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한 영역에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면서 샘플링을 좀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샘플링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좀 더 이 샘플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렌더 타임을 단축시켜주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디폴트로 어댑티브 샘플링은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다만 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 계시면 좋은 포인트는, 최소 샘플링은 256으로 맞춰 주셔야 256으로 맞춰 주셔야 이 어댑티브 샘플링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뭐 128이라는 뭐 그 이하의 샘플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 어댑티브 샘플링이 체크가 돼 있어도 그렇게 크게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로 작업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치 이외에는 크게 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렌더 샘플 프리셋을 캡처를 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작업하실 때는 세팅을 맞춰주시면 좋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공유해드린 그 이미지에 있는 이 커널 세팅의 수치들은 제 작업 컴퓨터의 사양에 맞춰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과하게 세팅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일단 이 커널 세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상태에서 일단 쓰시고, 공부를 하면서 본인 데스크탑이나 작업 상황에 맞게 항상 최적화를 하면서 쓸 수 있도록 수정을 더해서 수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더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드리는 거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일단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이해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거니, 그 부분은 잘 체크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커널 세팅들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옥테인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공드린 파일 옥테인 리마인드 0103 옥테인 카메라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현재 이 상태로 파일이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옥테인 카메라는 오브젝트의 옥테인 카메라를 통해 만들 수 있고요. 혹은 카메라를 만들고 옥테인 태그, 옥테인 카메라 태그를 연결하면은 이렇게도 옥테인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태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옥테인 카메라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옥테인 카메라 설정을 누르고 이 태그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각 탭에 맞게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거는 씬 렌즈인데요.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뎁스 오브 필드라는 걸 보면서 확인을 했죠. 자, 기본적으로 오토포커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해제를 하고 어퍼처 값을 쭉 올려주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건 픽 포커스죠. 다른 영역을 누르면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가까이 위치를 시킨 뒤에 픽 포커스로 앞에 걸 잡든지 뒤쪽을 잡든지 쉽게 바꿔줄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픽 포커스를 해제하고 이 카메라 안에서 옥테인 카메라 말고 옥테인 카메라 태그가 아닌 이 옥테인 카메라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포커스 오브젝트에 어떤 요소를 넣으면은 그 요소를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자, 제가 픽 포커스를 이쪽을 잡고 해제한 상태에서 이 삼각뿔을 이 포커스 오브젝트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이쪽에 넣으면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걸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가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가까이 오니까 뒤에 있는 초록색 공이 블러가 빠지게 되죠. 포커스가. 자, 두 번째로는 얘를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옥테인 카메라 포커스 오브젝트에 널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널을 통해서 애니메이션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를 보다가 이런 식으로
30프레임에는 저 삼각형 피라미드를 보게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과하게 어퍼처 값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티가 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높으니까 앞에 있는 것까지 빠져버리네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점점 뒤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 널이 애니메이션 되고 있고 이 널을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죠. 자, 잘 보이지 않으니까 티어로 지금 보이죠? 이쪽에 이 널을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워주고 간단하게 우리가 포커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자, 오토포커스를 다시 실행하고 어퍼처 값은 다시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모션 블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블러는 우측에 모션 블러 옥테인 카메라에서 모션 블러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하게 이네이블을 실행을 시켜 주시고, 자, 지금은 제가 오브젝트를 모션 블러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베이스는 잠깐 꺼주고 재생을 시켜 보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자, 모션 블러를 쓰려면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제가 미리 적용해 둔 옥테인 태그를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에 10body 옥테인, 그다음에 옥테인 태그를 넣어 주신 상태여야만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셔터 타임 수치를 바꿔 주셔야 그 모션 블러의 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 0.5 정도까지만 한번 넣어보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모션 블러가 생겼는데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모션 블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맞은 수치로 나올 수 있게끔 0.05 정도까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을 다시 해보면 자,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0.025까지 좀 더 줄여서 자연스럽게 모션 블러가 적용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옥테인 태그를 연결하고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연결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는 모션 블러를 이네이블 해주시고 사용을 하면은 모션 블러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꺼주고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 이미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미저는 이네이블 카메라 이미저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럴 AI 디노이저는 제가 뒷강의에 진행하게 될 렌더링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로 볼 건 익스포저인데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볼 건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인데요. 제가 라이트를 인위적으로 강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 자,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 컴프레션 올려주게 되면은 흰색으로 완전 하얗게 타버린 포인트들을 옥테인 카메라가 잡아서 이렇게 줄여주게 됩니다. 좀 더 올려볼까요? 12.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을 쓰게 된다면 하얗게 탄 영역들을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7 정도로.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리스폰스인데요. 여기서 수많은 옵션 값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준 다양한 필터 있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쭉 바꿔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정해주는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고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를 잡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sRGB로 바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은 우리가 레벨 조이듯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볼 건 화이트 포인트인데요. 자, 화이트 포인트는 전체적인 톤 보정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블루톤으로 색을 쭉 올리게 되면은 그림 안에서 전체적으로 노랗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색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약간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약간 노란빛이 끼게끔 톤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반대로 난 내 그림이 좀 차가운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쪽에서는 노란색 혹은 주황색 쪽으로 바꿔주면서 전체적인 그림에는 보색인 차가운 블루톤이 끼도록 이렇게 보정을 약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화이트 포인트를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비네팅. 비네팅은 말 그대로 양쪽 끝 모서리들을 이렇게 블랙으로 채워주면서 중앙 부분의 주인공을 더 강조시켜 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죠. 근데 비네팅 같은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옥테인 안에서 쓰진 않고 후반 작업에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세츄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채도를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카메라 이미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네이블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볼 블룸 파워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올리니까 뭔가 살짝 빛이 나는 느낌으로 뽀샤시한 느낌이죠. 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 아래 컷 오프는 뭔가 더 밝은 포인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뽀샤시한 느낌을 더 집중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림 안이 전체적으로 다 뽀샤시하게 됐기 때문에 어딜 봐야 될지 좀 집중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너무 밝게 올라온 느낌인데 이 컷오프를 올려주시면 필요한 영역만 강조돼야 될 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빛의 볼륨의 느낌이 이제 좀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활용하시면서 포스트를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강 뒤에 렌더 세팅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포스트 이펙트도 따로 렌더 패스로 뽑아서 후반에서 우리가 조절하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건 추후 강의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옥테인 카메라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옥테인 렌더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